뉴스의 시각입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여의도 정치에 일단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푸른 눈의 한국인 의사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를 혁신위원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늘 35일 만에 당무에 복귀했는데요. 두 사람 동시에 통합을 외치면서 새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먼저 인 위원장, 이 생각이 달라도 미워하지는 말자며 통합을 강조한 뒤에 와이프와 아이 빼고는 다 바꿔야 한다며 쇄신과 희생도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홍지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위기를 수습할 혁신위원장에 푸른 눈의 한국인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지역주의 해소와 국민 통합에 대해서도 깊은 안목과 식견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보다 신뢰받는 정당으로 재탄생시키는 데 인요한 교수님께서 최적의 처방을 내려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 대표는 혁신위에 전권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인 교수가 취재진 앞에서 밝힌 혁신의 첫 키워드는 통합이었습니다. 한 단어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통합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통합을. 생각은 달라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이런 통합입니다. 채널A 기자와 만나 통합 대상에 비운계인 이준석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도 포함된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대대적인 변화도 예고했습니다. 듣고 변하고 희생할 각오가 돼 있어야 됩니다. 희생 없이는 변화가. 저는 또 이건희 회장님 말씀 중에 참 제가 깊이 생각한 게 와이프하고 아이만 빼고 다 바꿔야 된다. 인 교수가 언급한 희생은 공천 과정에서의 인적 쇄신으로 해석됩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번 혁신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윤리기준 확립이라며 도덕성을 강화해 총선 공천 때 엄정한 잣대를 들이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내 분위기는 대체적으로 환영하면서도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한 초선 의원은 쇄신을 하려면 당내 사정을 잘 알아야 하는데 반쪽짜리 혁신위가 될까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자,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된 특별 귀하 1호 주인공 이 인요한 교수는 어떤 인물일까요? 4대에 걸쳐 한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집안에서 태어나 의사가 됐지만 5.18 현장에도 있고 북한도 가고 정치권과 인연도 깊은 이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유승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9월 말 미국에서 온 유진벨 선교사의 외증손자로 전남 순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전라도에서 크고 전라도를 무척 사랑하는 대한민국 특별 귀한 국민입니다. 1987년 서양인 최초로 한국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세브란스 병원에서 32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 위원장 가문의 한국 사랑은 특별합니다. 120여 년 전에 저희 가족이 선교사로 이 땅에 처음 왔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전라도 땅에서 4대를 지냈는데 사랑도 많이 받고 정말 잘 지냈습니다.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거부해 한국을 떠났다 광복 후 돌아와 대학을 설립했고 아버지는 한국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인 위원장은 5.18 민주화운동 때 시민군 통역을 맡은 이력이 있고 한국형 앰뷸런스 개발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 귀화 1호로 선정됐습니다. 정치권과의 인연은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에서 시작됐습니다. 대구에서 민주당이 당선돼야 되고 국회의원이 네. 광주에서 새누리당이 당선돼야 되고 이 영원히 이렇게 갈 겁니까? 그래서 제가 좀 욕을 먹더라도 네. 파격적으로 나선 것. 지난 8월에는 국민의힘 내 친윤계 공부 모임에서 강연하며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인요한 위원장이 통합을 강조하는 상황. 그동안 여권 내에선 신당설이 제기됐었죠. 일단 제3지대 신당 이야기가 나왔던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신당 창당은 없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측도 구체적인 신당 준비는 없다며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서 조아라 기자입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제3지대를 아우르는 신당 창당 가능성에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선 저는 정치를 떠나 있는 사람이고요. 또 지금은 제가 맡고 있는 국민통합위원회 일에 전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신당 창당은 생각해 본 일도 없고요.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통합을 일성으로 내건 상황에서 신당 창당이 여권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는 만큼 일단 정치권과는 거리를 두고 윤석열 정부 외연 확장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김 위원장은 총선 역할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지 생각하신 게 있으세요? 여권 관계자는 역대 집권 여당에서는 대통령과 직접 협의하며 총선을 이끈 사람들이 꼭 있었다며 대통령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김 위원장의 역할에 여전히 주목했습니다. 비윤 신당론이 거론되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당장 신당 창당 준비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인요한 혁신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혁신안이 나와도 안 받으면 땡입니다. 한 일주일 정도 가잖아요. 그 정도 의미인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전 대표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도 국민들은 대통령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데 인요한 혁신위는 대통령이 바뀌는 것만 빼고 다 해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당무 복귀 후 첫 메시지는 통합이었습니다. 더 이상 본인의 체포동의안 투표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말라며 가결파 징계를 하지 않겠다 사실상 쐐기를 박았는데요. 그러면서도 내각 총사퇴를 주문하며 윤석열 정부엔 각을 세웠습니다. 이어서 우현기 기자입니다. 단식 농성 중 병원에 실려간 뒤 한 달여 만에 공식 복귀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내부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단결하고 단합해야 합니다. 자신의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를 직접 언급하면서 가결파 비명계 의원 징계가 없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의 일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문제로 우리의 역량을 소진하고 시간을 보낼 만큼 현실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앞으로 과거에 대해서는 묻거나 거론하지 않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정부 여당을 향해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무능과 폭력적 행태의 표상이 되어버린 내각을 총사퇴시켜야 합니다. 밖으로는 정권 심판 흐름은 이어가되 내부적으로는 단일 대우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가결파 징계 청원 등 강성 지지자들의 요구는 여전한 데다 비명계 송갑석 의원 사퇴로 공석인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도 당내 갈등의 뇌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여야 대표 회담 제안에 대해 민주당은 권한도 없는 바지 사장과 의미 없는 시간 낭비라며 윤석열 대통령까지 참여하는 여야정 3자 회담을 역제안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네, 아는 기자하자 정치부 이현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죠. 그동안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구인난이다 뭐 이런 얘기도 전해드렸는데 왜 인요한을 선택한 겁니까? 네, 사실 김기현 대표는 혁신위원장 인선에서 두 가지 키워드를 염두에 두고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외부 인사, 호남. 인요한 위원장이 여기에 해당하는 인물이죠. 단수는 아니었지만 처음부터 후보군에 있었다고 합니다. 당에 빚진 게 없으니까 과감한 개혁이 가능하고 호남 출신으로 외연 확장의 상징성까지 있으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는 적임자라는 겁니다. 근데 당내에서는 정치인이 아닌데 정치 쇄신 진짜 할 수 있겠냐 우려도 있던데요. 네, 분명 당내에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 위원장이 정치와 인연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2012년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 때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었죠.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도 인연이 있습니다. 편해요. 그냥 동생이 되세요. 우리 형님 지금 건강 챙겨야 되니까 좀 좋은 거 아끼지 말고 다 가져와요. 그래서 안 아끼고 다 가지고.
지난해 말에는 두 사람이 우리 사회 갈등 해소를 주제로 대담도 나눴습니다. 자, 국민의힘 어쨌든 보수 정당이 지금 혁신위원장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네. 이 인유한 위원장의 정치적 성향은 어떤 거예요? 자, 인유한 위원장이 평소에 김대중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밝혀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정권의 대북 정책에 실망해서 궤도를 틀었다고 합니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가 잘해주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거란 건 노무현, 문재인 정권의 착각이다. 남쪽만의 로맨틱한 생각이 문제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광주시의 정율성 공원 추진에도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럼요.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인 위원장은 어떤 혁신을 추진할까요? 자, 오늘 본인의 입으로 직접 밝혔죠. 통합과 희생 두 가지 키워드를 제시했습니다. 인 위원장은 생각이 다르더라도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까지 끌어안을 수 있는 거냐 물어보니까 민주당까지 포함한 모두라고 답했습니다. 희생은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불출마나 험지 출마 이야기가 나오는 영남 지역 중진 의원들이 특히 긴장할 대목이죠. 인 위원장은 그동안 서울 서대문갑 영입 대상으로 거론됐는데 오늘 모두 내려놨다는 말로 불출마를 시사했습니다. 아까요, 이준석 전 대표가 이런 말 하던데 아무리 혁신안 만들어도 지도부가 안 하면 땡이다. 실제로 그렇거든요. 어느 정도 권한을 갖게 되는 건가요? 자, 이에 대해서 인유한 위원장 말부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대표님하고 식사를 같이 했는데 무서울 정도로 권한을 많이 부여를 해주셨습니다. 자, 무서울 정도로 권한을 많이 줬다고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전권을 준다고 선언해놓고 혁신안을 거부하면 총선을 어떻게 치르겠냐고 말했습니다. 최고위에서 혁신안을 거부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혁신위가 공천 관련 기준까지 만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가보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제 한 달여 만에 복귀를 했는데 복귀 전후에 뭐 좀 달라지는 게 있는 거예요? 자, 내각 총사퇴를 비롯해서 윤석열 정부를 향한 공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장 달라진 건 당 통합을 강조한 겁니다. 자, 일단 당 리더십을 확보한 자신감으로 비명계 끌어안기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어쨌든 여야 모두 뭐 새 출발하겠다면서 정쟁 안 하겠다고 하거든요. 협치도 뭔가 좀 되는 겁니까? 자, 여야 모두 협치라는 단어를 꺼내기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그래도 어느 정도 진전이 됐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 같은 의제에는 오늘 환영한다는 의견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말 협치로 갈 거냐 이에 대해서 힘겨루기는 여전합니다. 어제 국민의힘이 민생회담을 제안했지만 오늘 민주당은 여야정 민생 3자 회담을 역제안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끼워 넣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순방 중인 대통령을 포함한 3자 회동이 먼저여야 하냐고 반문하면서 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자, 여야 모두 변화의 움직임을 시작하긴 했습니다. 총선까지 어느 진영이 국민의 마음을 얻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진정성이 있는지 국민들이 보겠죠.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 이현재 기자였습니다. 네, 중동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 왕세자와 만나 수소, 전기차 등 21조 추가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무기 수출도 임박했습니다. 주변국 공격을 막을 대공 방어 체계와 공격력 활용 무기 모두 사갈 것 같다는데요. 이스라엘 하마스 교전 중 중동을 찾은 윤 대통령은 인도적인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접경국인 예멘의 반군으로부터 그동안 크고 작은 정유시설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드론 공격에 대한 방어가 필요한 사우디는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방위산업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방위 사업은 사우디와의 협력에서 새로운 블루 오션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대공 방어 체계, 화력 무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규모 방산 협력 논의가 막바지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와 맞서는 국가로 정보가 새는 걸 우려해 구체적인 무기 관련 언급은 피했지만 규모가 상당하고 지속적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K방산의 대표적인 지대공 요격 방어 체계 천궁2와 천무 미사일 등이 수출 품목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방산 수출 실적은 23조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중동 지역 충돌과 관련해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회담에서 특정 국가 편을 드는 대신 인도적 상황 악화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우디도 특정한 편을 드는 것 같지 않고 이스라엘과의 수교 문제도 접지 않고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사우디는 곧 양국 협력 방향을 명시한 공동성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 안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한 양국의 공식 의견이 담길 예정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채널A 뉴스 조용민입니다. 가자지구로 본격적인 지상군 투입을 준비 중인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지도부를 암살하기 위해 특수부대를 편성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밤사이 가자지구에서 지상군 기습작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폭격을 맞은 도심은 희뿌연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건물 안에선 잔해의 하반신이 깔린 주민이 힘겹게 구조됩니다.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북부를 향한 공습은 오늘도 새벽부터 이어졌습니다. 지상군 투입을 앞두고 공습을 늦추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지도부를 노린 암살 부대도 만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대의 이름은 닐리로, 이스라엘의 영원한 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구절의 약자입니다. אנחנו במלחמת אין ברירה. זה לא משהו שאנחנו הזמנו. כפו עלינו מלחמה.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지상전이 최장 석 달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밝힌 가운데 밤새 지상군이 제한적인 기습작전을 펼쳤다는 발표도 나왔습니다. בעזה, כוחות צה"ל פשטו היום בשטח עזה, סמוך לגבול כחלק ממאמץ להכנת המרחב במהלך אחת הפשיטות, נהרג לוחם צה"ל. 하마스는 매복 공격으로 불도저 2대와 탱크 1대를 파괴했다며 이스라엘군이 차량 없이 후퇴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감도는 가운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평화롭게 살고자 하는 무고한 팔레스타인인의 인간성을 무시할 수 없다며 인재를 염두에 두고 지상군 투입 연기에 대해 이스라엘과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내 자녀의 시신을 못 찾을까 봐 아들, 딸 몸에 이름을 적는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실제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조금 전엔 세 번째 구호 물품이 전달되긴 했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김태림 기자입니다. 싸늘한 여관실에 아이들 시신이 놓여 있습니다. 공습에 희생된 가자지구 어린이들입니다. 다리에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CNN은 언제 폭격을 맞을지 모르는 아이들이 숨지면 신원이라도 제대로 확인하려고 다리에 이름을 적고 있다며 비극적인 현실을 전했습니다. 부모들만이 아니라 친구들 사이에도 서로 이름을 적어줍니다. 전쟁이 어떤 건지, 죽음이 뭔지도 모르는 아이는 작은 팔뚝을 내밉니다. 살아남은 아이들도 질병과 기아에 허덕입니다. This is at the start to drink non-drinkable water, and diarrhea can be fatal for small children. 24시간 집중 관리가 필요한 신생아들은 영문도 모른 채 죽음 앞에 섰습니다. من 55 طفل جميعهم من يعتمد على الكهرباء سنفقد حياتهم خلال 5 دقائق. 지난 주말부터 가자지구의 생명길인 라파 국경 검문소가 다시 열려 세 차례 트럭들이 생필품을 싣고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제공된 물품은 가자 주민들이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양의 4%에 불과하다고 유엔은 지적합니다. 매일 100대 정도는 들어와야 한다는 겁니다. Some assistance, as you have reported, has come in the last 2 days, is a good step forward, but is far from being enough. 희생자가 더 나오지 않도록 병원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연료 반입이지만 하마스 손에 들어갈 것을 우려해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림입니다.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전 의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정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받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피의자 신분인 김 전 의장을 포토라인에 세웠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죠.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찬 기자, 조사가 길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네, 오전 10시 금융감독원에 출석한 김범수 전 카카오 의장은 현재 9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포토라인에 선 김범수 전 의장은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주가 조작 혐의 인정하십니까? 카카오가 창사일이 최대 위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말씀해 주시죠. 정신 조사에 나겠습니다. 김 전 의장은 오후 1시 반까지 오전 조사를 마치고 점심을 먹은 뒤 오후 조사를 이어갔는데요.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은 카카오가 2,400억 원을 투입해 SM 엔터테인먼트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시세 조정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의장이 지시하거나 관련 사실을 보고받았는지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배지한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가 관련 혐의로 구속됐는데요. 김 전 의장이 카카오 지분 13%를 보유한 최대 주주인 만큼 배 대표가 주요 결정을 내릴 때 김 전 의장과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 의심하는 겁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금감원은 김 전 의장의 개입 여부를 꼼꼼하게 따지면서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 전 의장은 대형로펌 소속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밤 10시는 넘어야 조사가 끝날 전망입니다. 금감원은 오늘 조사를 토대로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따져볼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카카오 주가는 오늘도 곤두박질치며 또다시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사의 불똥이 카카오가 보유한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로 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어서 정현우 기자입니다. 카카오가 오늘 주당 37,950원, 3거래일 연속 신저가로 장을 마쳤습니다. 주주들은 3만 원대마저 무너지는 게 아니냐며 인터넷 커뮤니티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향후 김범수 전 의장과 배재현 투자총괄 대표가 SM 시세 조종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가장 큰 문제는 핵심 사업인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행법상 은행 대주주는 최근 5년 동안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으면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처벌이 확정되면 심사를 통과할 수 없어 보유 지분 중 10% 초과분을 팔아야만 합니다. 이 경우 카카오보다 정확히 한 주 적게 가진 한국투자증권이 대주주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은행 대주주의 적격성 문제가 불거진 건 2011년 외환은행 대주주 론스타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해 10월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로 전 서비스가 중단돼 비판받았던 카카오가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한 겁니다. 거의 전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이용자께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SM 시세 조종 사건으로 초거대 AI 등 신사업 발표도 잇따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창사 이래 카카오는 최대 위기를 맞았지만 당장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 사태 수습에 골몰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오늘 국정감사장엔 이원석 검찰총장이 나왔습니다. 벼르고 나온 민주당, 검찰의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를 맹비난했는데요. 이 총장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검찰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국회로 이렇게 2번씩이나 보내온 것은 최초의 사례입니다. 그러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는데. 하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 발언을 인용해 그대로 맞받았습니다. 문 전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현재 계실 때 취임 2주년일 때 하셨더군요. 지난 정부에 대한 수사는 이번 정부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다. 적폐 수사나 재판은 우리 정부가 시작한 것이 아니고 앞에 정부에서 이미 시작됐던 일이고 살아서 움직이는 수사를 정부가 통제할 수도 없고 또 통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그러면서 이 대표 혐의 중 새로 수사한 건 위증교사 단 한 건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대장동 관련한 수사는 민주당의 내부 경선 과정에서 경선의 상대방으로부터 문제 제기가 되어서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소위 친문 계열이라고 하는 깨어있는 시민연대에서 문제 제기한 사건입니다. 민주당과 이원석 총장은 이재명 대표 압수수색 횟수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대선 이후에 376건이다 이제 그 민주당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그냥 대충 한 게 아니고 날짜별로 장소별로 다 센 거거든요. 쌍방울 관련된 이재명 대표께서 조직폭력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 사람들에 대해서 엄하게 수사해달라고 하는 김성태와 배상윤 또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까?
검찰은 대북 송금 보완 수사 후 이 대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 측이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재판부가 불공평해서 믿질 못하겠다며 기피 신청을 한 건데요. 당장 내일 열릴 예정이던 재판은 또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오늘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혔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유도신문을 재판장이 제지하지 않았고 위법하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법상 피고인은 불공평한 재판이 염려될 때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즉시 재판은 멈춥니다. 당장 내일 열릴 예정이던 이 전 부지사 재판도 공전이 불가피합니다. 이 전 부지사의 1심 결론이 빨리 나온다면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공모관계를 밝히는 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장기화를 위해 지연 전략으로 쓸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두세 달씩 파행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지금도 이화영 부지사가 고통받고 있다며 시간 끌기와는 무관하다고 일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화영과 관련된 수사는 정리돼간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본 사건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이 전혀 없습니다. 법원은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부 교체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자, 이번엔 대구시 국정감사장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피감기관장으로 나왔는데요. 대구시가 월권을 했다는 야당 의원 지적에 법은 내가 더 잘한다며 발끈했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서로 말을 끊고 상대 목소리를 더 큰 목소리로 덮습니다. 때문에 집회 제한은 지자체장의 판단 권한이 아닙니다. 그거는 관할 경찰서장이 판단하는 거고요. 이거는 명백하게 월권이고 위법행위이고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그거는 의원님 혼자 주장하시는 거죠. 설전은 지난 6월 열린 대구 퀴어 문화축제 허가 여부를 두고 대구시와 경찰이 충돌한 게 적절했는지를 따지며 시작됐습니다. 당시 대구시는 퀴어 축제가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불법 점거했다며 집회 차량 통과를 막았습니다. 반면 경찰은 합법적인 집회라며 맞선 겁니다. 경찰이 시민을 보호해야지. 어떻게 경찰이 할 일을 퀴어 축제 애들 보호하는 게 그 경찰이 할 일이야? 오늘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법원의 판례와 법제처의 법 해석을 근거로 대구시가 월권했다고 따지자 홍준표 시장은 발끈했습니다. 고속도로 차단하고 집회 신고하면 그 바로 집회를 할 수 있습니까? 법은 내가 더 알 겁니다. 당시 경찰과 빚은 충돌 사태를 두고는 경찰이 깜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시장님 좀 경찰하고 껄끄러우시죠? 아니요. 안 불편하십니까? 깜이 돼야지 뭐 붙지. 일부 국회의원들은 대구시가 요구 자료 가운데 23%만 제출했다며 따지기도 했습니다. 홍 시장은 지방사무는 국감 대상이 아니라며 중앙정부 예산이 투입된 사업에 대해서만 자료 제출 의무가 있다고 맞섰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윤수민 기자와 열왕열왕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대통령과 함께 지금 사우디 순방 중인데요. 뭐가 사라졌을까요? 네, 가방에 달려있는 이 부산 이즈 레디 키링이 사라졌습니다. 김 여사 이 부산 엑스포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 해외에 나갈 때면 늘 이 가방에 이 키링을 달고 다니죠.
네, 그런데 이 사우디에 도착한 모습 같이 보시면요. 이 가방이 좀 허전하죠. 그래요. 늘 달고 다니던 걸 없앤 이유가 있겠죠? 네, 이 사우디는 엑스포 유치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라이벌 국가잖아요. 아무래도 예의 차원에서 뺀 것으로 보입니다. 양국 정상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어떤 결과든 축하해주겠다는 마음가짐이라는 게 이 대통령실 관계자 설명입니다. 그렇죠. 경쟁은 경쟁이고 또 협력할 건 해야죠. 네, 이 사우디도 이 성대한 국빈 환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걸 보여주면 이 극진한 예우를 뜻하는 거라고 하네요.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기다렸던 님, 이재명 대표가 그 님입니까? 네, 이재명 대표 오랜만에 이 최고위 회의장에 복귀를 했는데요. 오매불만 기다렸다는 듯 이 최고위원들의 박수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건강하신 모습으로 되돌아오신 것 환영합니다. 네, 좀 기운 없어 보여도 분위기는 좋네요. 네, 이 최고위원들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이 오셨습니다.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가 돌아와서 경제를 살려주기를. 이재명 대표님과 국민 우선, 민생 중심 민주당으로 더 가열차게. 이재명 대표의 당무 복귀는 더 가열찬 싸움의 시작입니다. 이제는 먹으면서 더 가열차게 싸울 때입니다. 자, 비명계로 분류되는 고민정 최고위원은 뭐라고 했습니까? 네, 오히려 누구보다 이 대표의 환영을 한 사람인데요. 이 대표의 이 말에 이 감사까지 정했습니다.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의 일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님이 오시길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대표께서 놓지 않았던 것은 단합과 단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의 결단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흐뭇했을 것 같습니다.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회의장에서 누가 퇴출을 당했습니까? 네, 사람은 아니고요. 지금 보이는 의사봉이 퇴출당했습니다. 최고위원으로 김가람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요식행위화되어 있는 의사봉, 타봉하는 절차는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 탈권위, 불필요한 절차 걷어내는 일환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은 소통을 강조하고 이 실용을 추구하겠다는 이 혁신의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글쎄요, 의사봉이 없애면 소통이 되는 건지 좀 애매하긴 한데 민주당도 의사봉 치죠? 네,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출근한 이재명 대표 이 의사봉 치는 걸 깜빡했는데요. 이재명 당대표의 속개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표께서 당대표라고 발언하신 것 같아요. 이재명 당대표의 속개 선언으로 당대표는 여기 네, 알겠습니다. 네, 최고위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의사봉 보통 3번 치는데요. 한 번은 야당, 한 번은 여당, 이 마지막 한 번은 국민에게 알리는 거라는 얘기가 있죠. 의사봉 타봉은 사라져도 국민량에 혁신한다는 그 의미는 사라지지 않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찰의 내사를 받아온 배우 이선균 씨가 피해자 신분이 됐습니다. 올해 초 강남 유흥업소 여종업원 집에서 대마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죠. 경찰은 이 씨가 대마 외에 다른 마약을 투약한 정황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
배우 이선균 씨가 이곳에서 일하는 여 종업원의 자택에서 올해 초 수차례 대마를 투약한 혐의가 경찰에 포착됐습니다.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한 경찰은 그동안 내사 대상이던 이선균 씨를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대마 외에도 다른 마약을 투약한 정황도 조사 중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연락 주시면 성실하게 진실하게 조사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이 씨와 함께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업소 여종업원 29살 A 씨를 지난 주말 구속했습니다. A 씨가 이 씨와 수십 차례 전화 통화하고 이 씨에게서 3억 5천만 원을 건네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앞서 이 씨가 마약 투약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받아왔다며 A 씨 등을 검찰에 고소한 사건도 경찰로 이송됐습니다. 해당 업소의 20대 여종업원 B 씨도 이 씨와 함께 형사 입건됐습니다. 이번 마약 투약 사건에 연루된 8명 중 이선균 씨 등 3명이 입건된 가운데 나머지 5명은 아직 내사 대상입니다. 이 중에는 유명기업 창업주 손녀와 연예인 지망생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들과 이선균 씨는 지인관계이거나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이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관련이 아니고 다른 분을 여쭤보시니까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이선균 씨를 소환해 마약 투약 혐의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대학가는 마약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대마를 피우라며 마약 구매를 권하는 광고물이 홍익대와 건국대에서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유포자를 찾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장우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홍익대학교는 홈페이지에 긴급 공지를 올렸습니다. 학내에서 마약 관련 광고물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명함 크기 카드엔 영어로 영감을 원하느냐, 당신을 위해 액상대마를 준비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직 합법일 때 연락달라며 뒷면엔 QR코드까지 새겨놓았습니다. 우리도 발견했는데 한 3장 정도? 한장 돌면서 봤더니 그게 무슨 마약을 판매한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마약 광고 카드는 이렇게 학생들이 주로 지나다니는 길목에 버젓이 놓여 있었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지난 토요일, 학교에 외부인이 들어와 학생들에게 마약하겠냐며 권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21일 이전에도 명함을 미술대학 건물에 이제 유포하고 다니신 걸로 확인돼서 학생들한테 학과 공지방을 통해서 한 번 더 공지를 했고요. 학생들은 캠퍼스까지 난입한 마약 광고가 믿기지 않습니다. 저와 아무런 관련이 없던 그런 이제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바로 공지방에 뜨니까 조금 놀랐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그런 카드 같은 게 발견된다 해서 그러진 않아요. 제 주변 친구들은. 그런데 이 마약 광고가 오늘 건국대학교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예술문화관 지하에 주차된 차량 유리창에 꽂혀 있었는데 영어로 쓰여 있고 예술학도를 노렸다는 점이 똑같습니다. 의료 목적을 제외한 대마 사용은 물론 마약류 매매 광고 역시 모두 불법입니다. 경찰은 학교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추적 중인 가운데 해당 광고물에 표시된 QR코드로 절대 접속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제주도에서 과속단속 카메라가 뜯겨져서 사라졌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그런데 이 카메라가 감귤농장 땅속에 묻힌 채 발견됐습니다. 택시기사가 카메라를 뜯어간 혐의로 구속됐는데 경찰은 과속 적발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흙을 몇 번 헤집자 카메라 삼각대가 나오고 더 깊은 곳에선 비닐에 덮인 물체가 나옵니다. 지난 10일 중산 간서로 철제 부스에서 감쪽같이 사라졌던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입니다. 경찰은 2,900만 원 상당의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와 조명 등을 훔친 혐의로 50대 택시기사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단속 카메라가 사라진 철제 부스에서 700m 떨어져 있던 CCTV에 찍힌 차량 불빛이 실마리가 됐습니다. 한밤중 표시등을 깜빡깜빡하며 약 22분 동안 정차해 있던 택시가 포착된 겁니다. 같은 종류의 택시 122대를 대조한 끝에 A씨의 택시를 용의 차량에 올렸습니다. 일대 CCTV 영상을 분석해 다음날 오전 A씨가 몰던 택시가 여동생이 운영하는 이 감귤 농장에서 1시간가량 머문 사실도 확인한 겁니다. 감귤 농장 땅속에서 파낸 카메라 저장 장치에는
제한속도 시속 80km 구역에서 시속 100km를 넘어 과속한 A씨 택시의 번호판이 찍혀 있었습니다. 피의자가 운행을 하면서 과속에 찍혔기 때문에 그 이유로 해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렇게 그 범행을 한가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경찰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A씨를 구속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새마을금고가 또 뚫렸습니다. 직원이 다른 일을 하는 틈을 타서 도둑이 창구에 있던 현금 2천만 원을 훔쳐서 달아났는데요. 왜 유독 새마을금고에서만 비슷한 범죄가 반복되는지 이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헬멧으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제복 입은 남성 2명에게 쫓겨 달아납니다. 지난해 6월 경기 남양주시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가스 분사기와 흉기로 위협한 남성의 모습입니다. 이번에도 헬멧을 쓴 남성, 어딘가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곧이어 가방을 든 채 뛰쳐나갑니다. 이 남성은 지난 8월 경북 칠곡군 새마을금고에 들어가 흉기로 직원을 위협하고 현금 2천여만 원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이번엔 서울 강북구 새마을금고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0일 대출받으러 온 20대 남성이 서류 복사를 위해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업무 창구 아크릴 유리 구멍으로 손을 뻗어 5만 원권 400장, 2천만 원을 훔쳐 달아난 겁니다. 하지만 범행 1시간 30여 분 만에 남성은 집 근처에서 붙잡혔습니다. 이처럼 새마을금고가 범죄 표적이 되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시중은행과 달리 새마을금고 같은 제2금융권은 청원경찰 고용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건 발생 3일 뒤인 오늘도 해당 지점을 포함해 인근 새마을금고 3곳 모두 청원경찰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부분 2금융권들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보다 한 4-5명 근무를 해요. 직원들이 10명 미만인데 뭐 청경 2명, 3명 두고 일할 수가 없잖아요. 새마을금고 측은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단계적으로 청원경찰을 고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절도 사건 관련해 경찰은 우발적 범행으로 보고 남성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칭따오 맥주 공장에서 직원이 원료의 소변을 보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중국산 먹거리의 위생 논란이 불거졌죠. 중국에선 이른바 소변 맥주에 대한 풍자가 잇따랐고 국내 편의점에서도 칭따오 맥주의 매출이 뚝 떨어졌습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칭따오 맥주를 병째 마시던 한 중국 여성. 칭따오 맥주 공장 메가 창고에서 한 남성이 소변을 보는 영상을 보자마자 주방으로 달려갑니다. 칭따오 맥주캔을 손에 든 남성이 지인에게 하소연합니다. 早上体检去了，医生说尿酸高，我这不咋想不通了，我平常也不喝饮料，没事都喝2罐这。 요산 수치가 높은 이유가 칭따오 맥주에 진짜 오줌이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조롱한 겁니다. 이처럼 중국 SNS에서는 칭따오 소변 맥주 풍자 영상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칭따오 맥주를 불매하겠다는 글도 부실한 위생 관리를 질타하는 글도 넘쳐납니다. 식품 안전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비판과 함께 국산 맥주를 주로 마시는 서민들이 소변을 마셔야 하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칭따오 맥주를 한국에 수입하는 업체는 문제가 된 공장에서 국내 유통 제품을 만들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국내 소비자 반응 역시 냉담합니다. 엊그제도 집사람이 이제 칭따오를 사와서 마시긴 했는데 좀 찜찜하긴 했습니다. 지금은 좀 자제하고 다른 맥주를 마실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편의점 3사의 칭따오 맥주 매출은 전주 대비 20% 안팎으로 떨어졌습니다. 현지 매체는 경찰이 칭따오 맥주 공장에 방류한 남성과 영상을 촬영한 사람을 체포했으며 두 사람 모두 외주업체 직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네, 중국의 먹거리 논란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중국 장쑤성에선 고양이를 양고기나 돼지고기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베이징에서 이윤상 특파원입니다. 대형 트럭 화물칸에 나무 상자가 가득합니다. 상자 안에는 살아있는 고양이들이 가득합니다. 고양이 20마리씩 들어있는 상자는 58개로 모두 1000마리가 넘습니다.
一只猫的话，像这么大，差不多40块钱左右吧。 중국 매체에 따르면 육류 가공업체에 판매된 고양이는 양이나 돼지고기 같은 식용육으로 둔갑합니다. 500g에 우리 돈 5,500원 수준인 양고기와 비교해 830원 정도로 저렴한 고양이 고기로 원가를 낮출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중국인들이 즐겨 먹는 양꼬치와 소시지입니다. 고양이 고기가 섞였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중국인들도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这个就是说，反正挺恶劣的呗。这政府应该就是说严查这方面。 SNS에서도 중국인들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돈이면 뭐든 할 수 있다는 것이냐라며 이렇게 속이 시커먼 사람들은 모두 지옥에 가야 한다는 글을 적었습니다. 진짜 토할 것 같다. 동물보호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식용 고양이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 중국 문화가 고양이 포획과 가공, 유통으로 이어지는 검은 고리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중국의 식품위생 문제 전해드렸지만 한국도 안심할 상황이 아닙니다. 골프장 가시면 그늘집이라고 부르는 음식점이 있죠. 이 가격이 싸지도 않은데 그 음식점들 들여다봤더니 위생 상태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최수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경기도 용인의 한 골프장 내 음식점.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해온 게 적발돼 영업 정지됐습니다. 술은 이게 손님들이 드시죠? 이게 중국산인지는 모르시고 드시겠죠? 김치가 포함된 삼합 메뉴는 4만 원에 팔렸습니다. 기름때가 가득한 조리기구를 이용하거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음식이 조리되고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오는 업체 등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식약처가 취합한 결과 올해 상반기에만 전국 골프장 내 음식점 20곳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도가 7곳으로 가장 많았고 그중 4곳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2년 연속 적발된 곳도 있었습니다. 지자체의 무작위 단속에 적발된 비율은 다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골프 이용객들은 가격이 비싸고 사실상 독점인데 위생 문제까지 드러나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김치, 두부 뭐 이런 거 그런 게 한 4만 원, 5만 원 정도 하거든요. 값어치 전혀 안 하죠. 고기도 다 이제 오래된 거 알고 있고. 중간에 그냥 그늘집을 갈 수밖에 없고 너무 비싸다 또는 되게 성의 없이 나온다라고 느껴졌던 곳들도 있고. 일반 음식점과 달리 골프장 안에 있다 보니 감시 사각지대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선제적인 정기점검, 단속 인원 증가 등 단속을 강화해서 재발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기 양평의 한 골프장 측은 문제된 업체를 말소시키고 새 업체로 영업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순입니다. 한국조폐공사 직원 4분의 1, 무려 344명이 지난해 단 하루도 연차 휴가를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안 쓴 걸까요? 못 쓴 걸까요? 무슨 사정이 있는 건지 배두원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한국조폐공사 1급 직원 A씨는 지난 3년간 연차 일수 75일 중 단 하루만 썼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전부 보상금으로 총 2,103만 원을 받았습니다. 한국조폐공사 내에선 낯선 일이 아니었습니다. 공사에 따르면 전체 임직원 1,349명 중 4분의 1이 넘는 344명이 지난해 연차 휴가를 하루도 쓰지 않았고 최대 728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조폐공사는 의무휴가 외에 보상해주지 않는 연차휴가 촉진 규정 없이 미사용 일수는 모두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폐공사 관계자는 직원들 사이에서는 휴가는 병가 6일 내에서 해결하고 주어진 연차는 쉬지 않고 돈으로 받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간 6일까지는 별도 진단서 없이 병가를 쓸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지난해 연차 보상액 지급 상위 10명을 살펴보니 5에서 12일 병가를 사용했습니다. 조폐공사가 지급한 미사용 연차 보상금은 매년 늘어 지난해 50억 원에 달했습니다. 휴식권 보장이라는 휴가 부여 취지에 전혀 부합되지 않습니다. 조폐공사는 휴가 사용 촉진을 위한 노사협약 개정과 내부 규정 개선에 조속히. 공사 측은 제조공기업 특성상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논의는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두원입니다. 네, 프로야구 자유계약 선수 FA 계약 과정에서 뒷돈 거래가 만연해 있다는 의혹이 국회에서 제기됐습니다. 공개된 선수의 몸값과 계약서에 적힌 액수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여럿 발견된 겁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올해 3월 장정석 전 기아 타이거즈 단장이 해임됐습니다. 지난해 포수 박동원과 계약 연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연봉을 많이 책정해 줄 테니 차액을 달라며 2차례 요구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입니다. 이와는 별개의 사례가 여러 건이 있다는 의혹이 국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선수와 구단은 통일 계약서를 작성한 뒤 KBO 총재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공개된 선수 몸값과 계약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가 발견됐다는 주장입니다. 많게는 14억 원에서 적게는 5천만 원까지 총액과 옵션에서 발표된 내용과 계약 내용이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FA 계약 과정에서 구단 관계자가 선수와 구단 몰래 이중 계약서를 작성해 선수의 몸값을 높인 뒤 차액을 가져간 것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입니다. 해당 선수는 경찰 조사를 통해 구단의 뒷돈 의혹이 제기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A 선수는 구단 관계자로부터 뒷돈을 요구받지도 주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단의 셀프 뒷돈 때문에 경찰의 의심을 받았고 이 선수는 현재 현역에서 은퇴했지만 이 계약서 때문에 뒷돈을 건넨 선수로 의심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걸로 전해집니다. KBO는 알 수 없는 내용이라며 내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할 허구현 총재가 답변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구름 사이로 가을볕이 내리쬐며 선선한 가을이었습니다. 주말보다 기온이 올라 이번 한 주는 평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에 요란한 가을비가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은 최대 10mm로 많지는 않겠지만 수도권과 충남에 쌀아구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는데요. 서울이 12도, 대전이 9도, 광주가 10도로 시작합니다.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한낮에는 기온이 10에서 15도 안팎으로 크게 오릅니다. 서울이 19도, 부산이 22도로 낮에도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중부는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비가 그친 뒤에 갑작스런 추위는 없겠고요. 주말엔 전국이 맑아 깊어지는 가을 느끼시기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잠재력이 높다는 건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된다는 거죠. 한국 경제 지금 힘들어도 그래도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거라는 믿음, 그게 잠재 성장률인데 이 사상 처음 2%가 무너질 거라는 OECD 전망이 나왔습니다. 내일도 암울하다는 거죠. 이게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구조 때문인데 그래서 시작한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방향은 잘 잡았는데 속도가 나질 않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잠재력 다 까먹기 전에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침을 여는 보이는 라디오 정치 시그널. 시사 보도의 최강자 김진의 돌직구쇼. 돌직구쇼의 연장전 더 남아. 생생한 뉴스 현장을 전한다. 뉴스의 라이브. 시사 보도의 강력한 한방, 강력한 4팀. 오늘의 10가지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쇼 뉴스 탑10. 오전 8시부터 하루를 함께하는 채널A 시사 보도. 9월 4일부터 출격.